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정보와 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식의 정수를 딱 추출해내는 심층 분석의 문을 열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식의 핵심만 이렇게 짚어주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되게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일같이 막 쏟아지는 뉴스와 정책 발표, 그리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경제 지표들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띄워들 자료는 이러한 일상적인 피로와 불안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다른 각도의 접근법을 제시하는 텍스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2026년 2월 17일 울산에서 진행된 강연 녹취록을 살펴볼 텐데요. 제목이 그 139만 4,008강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안정 정책이라는 강연입니다. 자, 이것부터 짚어보죠. 제목만 딱 접했을 때는 아주 건조한 정치평론이나 거시경제 정책 리뷰를 예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심층 분석의 목표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격변하는 현대사회,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개인이 어떠한 철학적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원문이 제시하는 독특한 세계관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 우리의 임무죠. 네, 그리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명확하게 고지해 드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매우 중요하죠. 오늘 다루게 될 원문 자료에는 특정 정치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요. 또 63%라는 구체적인 국정 지지율 수치, 그리고 집값 안정화라는 현실의 정책 과제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 심층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스탠스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음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좌파나 우파 혹은 특정 정책의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제공된 텍스트 그 자체에 담긴 강연자의 철학과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분석하는 것뿐입니다. 네, 거시적인 담론을 다룰 때 텍스트를 진영 논리로 오독하는 걸 가장 경계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철저하게 텍스트 내재적인 의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문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파격적인 문답으로 첫 화두를 던져볼까요? 네, 녹취록을 보면 질문자가 강연자에게 상당히 무겁고 거시적인 질문을 던지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63% 내외로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평화적인 통일 대통령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 그리고 이 강연을 듣는 정법 가족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죠. 국가의 미래랑 직결된 아주 장엄한 질문인데요. 네, 그런데 강연자가 내놓은 답변의 핵심은 놀랍게도 단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바로 냅둬. 네, 냅도라니 정말 파격적이죠.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서 국민이 취해야 할 태도가 간섭이나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논리 전개가 상당히 역설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강연자가 제시한 이 냅둬라는 개념이 단순한 정치적 무관심이나 방관두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건가요? 이 발언의 기저에는 강연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거대한 역사적 진단이 깔려 있습니다. 질문자는 국민이 무언가 힘을 보태서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는 의도였지만 강연자는 대중이 정책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고 사회가 즉각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간섭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여기서 강연자가 도입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과도기라는 진단입니다. 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무너졌지만 미래의 완전한 질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정부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정책들도 완성된 정답이 아니라 이 혼란을 돌파하기 위해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 일종의 맹렬한 시행착오 과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시행착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과도기적 사회에서는 그 어떤 천재가 등장해도 단번에 완벽한 해결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도는 수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만 사회에 안착하거든요. 그런데 대중들은 보통 완성되지 않은 중간 단계의 정책 하나하나에 막 일희일비하고 분노하거나 환호하잖아요. 강연자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건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라는 게 원문의 핵심 통찰이죠. 그래서 외부의 정책적 실험들은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다투며 풀어나가도록 지극끼리 하라 그래 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지구끼리 하라 그래. 참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외부의 거시적인 변동에 내 감정과 에너지를 동기화시키지 말라는 뜻이 명확합니다. 그럼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외부 정책에 신경을 끄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 개개인은 그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하는가? 이 문제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문에서 강연자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바로 내 모질함을 갖추고 있어라입니다.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외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직시하고 내적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는 요구죠. 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대중의 피부에 가장 확 와닿는 구체적인 사례로 집값, 즉 부동산 문제가 등장하죠. 사실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외관이잖아요. 강연자는 이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욕심으로 규정합니다. 욕심이요? 과거 고도성장기의 패러다임에 젖어서 과도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자산을 불리려고 욕심을 낸 사람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반면에 자신의 내실을 다지느라 무리하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과도기의 혼란이 결코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원문에서 그 부분의 어조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실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 다 돈 벌 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엄청난 조급함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연자는 그런 불안에 대해 대단히 여유롭고 단호합니다. 지금 안 하면 어때? 좀 이따 하세요. 좀 이따 집말은 다 돼. 이렇게 말하죠. 와, 지금 안 하면 어때? 좀 이따 하세요? 라니 외부 시장이 요동치든 말든 나의 질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지면 결국 모든 게 안정화될 때 자연스럽게 내 공간도 마련된다는 철학이네요. 진짜 경제적 조급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심리적 해독제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버티면 승리한다는 식의 얄팍한 시장 예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내실만 다져도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가? 네, 그 근거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거시적 경제 지표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역사적이고 운명론적인 프레임, 즉 한민족의 기원과 사명에 관한 독특한 세계관을 가져오니까요. 맞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가장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강연자는 돌연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자 하늘을 받드는 동이민족으로 명명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대한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주적인 사명을 띤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죠. 강연자가 인류 역사상 하늘을 받드는 민족으로 딱 두 군데로 꼽았잖아요. 네, 하나는 서양의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동양의 동이민족,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두 민족을 인류사적 스케일에서 병치시킨 논리 구조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역사적 임무까지 세세하게 비교하진 않지만 이 둘을 인류 문명을 이끄는 양대축으로 설정한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하늘을 받드는 민족이라는 건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내실 다지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손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세속적인 투기나 욕심 대신 인류를 이끌 지혜를 갖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면 거대한 하늘의 이치가 결코 우리를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논리죠. 텍스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절대 대한민국에 노력하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 하늘에서 그렇게 작업 안 해요.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엄청난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한다고 봐요. 맞습니다. 개인이 겪는 경제적 불안이나 정책 변동성이라는 미시적인 공포를 우리는 하늘이 보호하는 특별한 사명을 띤 존재들이라는 거시적이고 운명론적인 자긍심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수사학적 구조거든요. 내가 묵묵히 실력을 키우고 내 모자람을 채워나가는 한 일시적인 시장의 폭락이나 정책의 실수가 나의 삶을 파괴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긍정주의네요.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혼돈을 마주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하지만 강연자는 그 통제권을 개인의 내면으로 완전히 옮겨옵니다. 정책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질량을 키우고 바르게 살아가는 건 100%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면 하늘의 시스템이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것이 강연자가 제시하는 불안 극복의 메커니즘이군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이 철학을 일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요? 원문은 아주 직설적이고 실천적인 조언으로 이어집니다. 그 조언은 바로 뉴스를 끄라입니다. 뉴스를 끄라.
현대 사회에서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매일 뉴스를 보고 정책 흐름을 꿰뚫어야 한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강연자의 시각은 다릅니다. 세상 정책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은 결국 뉴스에 과몰입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갉아먹게 된다고 지적하죠. 뉴스를 흐르듯 무심하게 듣는 사람, 즉 외부 정보에 동요하지 않는 사람에겐 혼란스러운 정책이 실질적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죠.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단절하라는 뜻인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강연자가 설파하는 핵심적인 에너지의 법칙과 직결합니다. 요즘 뉴스는 대부분 갈등, 사건, 사고, 불안을 조장하잖아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 필연적으로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강연자는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과 에너지를 극도로 아까워하는 거군요. 되지도 않을 외부 일에 신경 쓸 바에야 차라리 나의 성장을 돕는 정법 강의를 하나 더 듣고 내면의 에너지를 채우라고 권고하죠. 맞습니다. 강연자는 정법, 즉 우주의 보편적 이치와 바른 삶의 태도를 담은 철학을 공부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에너지를 채우는 과정에서 시간과 기운의 증폭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죠. 그 부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나의 성장에 집중하며 즐겁게 보낸 2시간이 단순히 흘러간 게 아니라 긍정적인 기운으로 축적된다는 거잖아요. 네, 축적된 에너지는 스스로 불어납니다. 2시간의 즐거움이 4시간으로 확장되고 그게 다시 8시간의 재미있는 일상으로 끌어당겨진다는 거죠. 무기력하게 뉴스를 보며 부정적 감정을 키우는 악순환을 끊고 개인의 즐거움이 긍정적 현실을 창조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 에너지 확장 이론은 단순한 자기 긍정의 주문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질량이 커지면 우주의 법칙이 좋은 인연과 환경을 자동으로 내 삶에 배치해준다니 정말 놀라운 자연의 인과율입니다. 그래서 강연자가 말하는 즐겁게 산다는 건 쾌락을 좇는 게 아니라 천손으로서 지적으로 성장하며 얻는 충만함을 뜻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 외부의 어떤 폭풍이 쳐도 그게 내 걱정거리로 다가오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역학이죠.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원문이 제시하는 아주 직관적이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시각적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3년 동안 뉴스를 끊고 자기 성장을 위해 재밌게 산 사람과 같은 3년 동안 매일 정치 뉴스에 분노하고 과도기의 온갖 사건 사고에 집착하며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산 사람의 차이 말이죠. 네, 강연자는 후자의 경우를 묘사할 때 얼굴이 거무튀리해진다고 아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얼굴이 거무튀리해진다. 이 표현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물리적 생물학적 결과를 상징합니다. 자연계에선 내가 어떤 정보의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 나침반처럼 정확하게 그 결과가 몸에 새겨지거든요. 매일 분노와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되니까 안색이 어두워지고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네요. 강연자는 이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자동 시스템이라고 경고합니다. 맞습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소리가 들려도 휩쓸리지 말고 그냥 놔둔 채 오직 내 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먼저 키우는 데 집중해야만 이 과도기적 혼돈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명쾌한 진단이죠.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겹겹이 해부해본 텍스트의 논리가 이제 하나의 명확한 줄기로 연결되네요. 거시적인 사회 혼란과 끝없는 정치적 갈등, 요동치는 집권 문제. 강연자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들끼리 하라고 놔두라며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지금 낡은 질서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지나고 있으니까요. 이 폭풍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파도와 싸우는 대신 나 자신의 내실을 다지고 긍정적 기운의 질량을 키워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정보가 범람하고 24시간 감정을 자극하는 시대에 스스로 뉴스를 끄고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건 정말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바꿀 수도 없는 경제 지표나 정치 스캔들에 너무 많은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죠. 오늘 텍스트는 우리의 이런 일상적 관성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줍니다. 개인의 에너지를 방전시키지 말고 천손이라는 사명에 걸맞은 존재로 성장하라는 이 메시지는 요즘 같은 정보 피로 시대에 아주 유효한 생존 전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텍스트가 들이민 거울 앞에서 매일 분노하느라 혹시 내 얼굴을 거무튀리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빛을 채워가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원문의 논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텍스트의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발생하는 역설인데요. 만약 우리 모두가 과도기의 혼란 속에서 뉴스를 끄고 오직 개인의 내적 성장과 즐거움에만 전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나 정책적 사각지대에서 당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담론이 남겨둔 가장 깊은 여백입니다. 개인이 모은 긍정적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어 자연스럽게 거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질량을 키운 어느 시점엔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와 다시 치열하게 부딪히고 행동해야만 하는 걸까요? 강연자는 생존 전략으로서 내실 다지기를 강조했지만 그 과도기가 끝난 후의 행동 양식에 대해선 열린 결말을 남겨둔 셈이네요. 냅도란 두 글자가 결국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로 귀결됩니다. 이 고요한 내적 성장의 시간이 세상을 뒤바꿀 에너지를 응축하는 걸지 아니면 거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방어 기제일 뿐인지 그 해답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 저희가 건져 올린 이 텍스트가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익숙한 현상 이면에 숨겨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해체해서 여러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알매 여정을 함께하는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